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조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보합권 오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코스피 0.06%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0.16% 빠진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이 되시죠? 연말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내년에는 어떤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사실 새롭게 구성하고 준비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싹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2611, 2612 두 통 모두 가능한 거예요. 아무 쪽으로나 문자든 전화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오후장은 좀 많이 남아있죠. 자, 무료 리딩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열어두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톡에 오픈 채팅방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손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아마 검색하기가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방법을 바꾼 거거든요.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무료 리딩, 장중에 정전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유튜브로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해주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장 시작 전에는 장전 시황 올라오고요. 장이 끝나면 마감 시황 올라옵니다. 자, 끝이냐고요? 아니죠. 주말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깜짝 공개 방송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정재 멘토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개 강의 랜덤으로 정말 깜짝하게 놀랄 정도로 깜짝깜짝 열리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과 함께 하셔야지 이 모든 거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챙겨가시면서 우리 주식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5천억 원이 넘는 외인들 수급 들어왔었죠. 특히 반도체에 맥이 몰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수급 일단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약하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톱 종목 매매상이 1, 2위에 올라있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한번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거래소 시장이 장중에 2200선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죠.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장중에 2204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해외 지수를 좀 볼게요. RSI 지표, 보드 지표를 하나 깔아놨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지수는 상당히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RSI 지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라고 좀 얘기를 하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단기 과열권에 좀 진입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 재미없을 거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외국인 쪽 매수세가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어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밀리네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밀리죠. 삼성, SDI, LG전자, LG디스플레이 밀리고 건설주들 부동산 대책 얘기 나오고 나니 밀렸는데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쪽도 일단 반등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철강, 포스코가 좀 괜찮았었는데 현대제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를 매수하는데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광부합세, 혼조세고 화학 쪽 약하고요. 제지, 유틸리티, 통신 이런 쪽이 그나마 좀 괜찮고 몇몇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데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1위부터 6위까지 약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이외에 신한지주, 은행주, 건설, 지주사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강하죠. KB금융이나 이런 쪽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갔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21선 지지해주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삼성물산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조금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 나왔는데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전히 뭐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텔레콤 역배열이죠. 기술적 반등 뭐 이건 있으나 마나 SK지주사인데 그래도 전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탄력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력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IT 섹터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못 올라갔던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쉬어가게 되면 종목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간다? 뭐 그렇게 포지션을 좀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700억대 매수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선물 매도 나오고 있고 콜 매도의 푼 매수란 말이죠. 단기 조정권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8월 달에 저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요래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래 조정을 받았어요. 요거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렇게 갖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요래 요 자리대가 얼마인가 딱 보세요. 그럼 그 자리대가 293포인트 정도 때 되네요. 그죠? 오늘 장중 고가 293.20 얼추 다 왔죠. 얼추 다 왔으면 목표치에 도달하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도 자리가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 재미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보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약해요. 그죠? 거래소 시장보다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근근히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수급선을 좀 제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죠.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어딘가 보았더니 640포인트대, 일단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보자고요. 618 자리대를 넘어서야 돼요. 650.50포인트를 안착하고 돌파가 나와야 670포인트대 전고점 자리대 시도가 나오는데 저항 자리대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매도예요. 코스닥 외국인 395억, 기관 130억.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없겠죠. 코스닥 시장 12월 중순 접어들면서 외국 개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500억대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아마 제 유튜브 쪽에 장전 시황글 항상 장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융투자 쪽 매수 들어오는데 단기 자금이다.
차익 나오는지를 봐라.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오늘 일단 단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양시장.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수가 상당히 강했죠. 금융투자 쪽 차익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 쪽이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100억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들 400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되니까 시장은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너무 좋다고 해서 무리수 두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무리수, 미수, 신용, 스탁론 다 털립니다. 그거. 네, 분명히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 좋아졌다 해서 무리수 두시는 분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는 두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주구장창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한 가지 좀 템포라는 거. 한 단계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강하고 그리고 세게 치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을 노리는 눌림목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조정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간의 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많이 주고 계시죠. 특히나 내년에 어떤 포트폴리오로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런 세세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 주셔야지 좀 더 편안한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샵 4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 아무 쪽으로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예요. 3084번님이 보내주신 G3BNT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3,4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G3BNT 오늘 1.64% 떨어지면서 30,050원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한번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 33,3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21선짜리 깨지면 안 돼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 부분들일 거예요. 조금 더 보게 되면 한 37,000~38,000원짜리 때까지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1선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요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여전히 뭐 전략은 변함없어요. 37,000~38,000원짜리 때, 그 자리대를 일단 목표가로 좀 잡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 단계 상승을 해주고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지지가 되면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21선 자리대를 깨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21선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기존 전략은 변함없이 유지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3BNT 일단 목표가는 기존 전략대로 37,000원에서 8,000원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단 21선 깨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상담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한솔테크닉스 살펴보겠습니다. 9,1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9,060원 소폭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잘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손실률이 크지는 않으시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데 저도 일단 조금 관심 있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쐐기형이라
쐐기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찝찝한 그런 사항들인데, 만약에 이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8,900원짜리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8,900원. 8,900원짜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니까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보니까 21선 지지되는 것보다는 한 8,000원대 초반 그 정도 때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보게 된다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등 시에 현금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볼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눌리는 것을 이용을 해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거냐,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주도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주도적인 매수세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실적을 보면 뭐 실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당 자산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전략은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좀 기다렸다가 8,000원 이하권역까지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면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10,000원짜리대, 5짜리대는 넘어가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전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짧게 대응을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8,9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나는 손절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게 된다면 기다렸다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표가는 5자리 대, 그 정도까지 보자, 그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접근 방법, 장기적 접근 방법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투자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3650번님이 보내주신 LNF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4,800원이시고요. 비중은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손실률도 좀 되시는 편이시거든요. 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이거 2차전지 쪽 섹터예요. 근데 2차전지 쪽 섹터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성장을 할 것으로도 내년도에 전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 요번에 실적을 보니까 적자예요, 적자 전환.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전지 쪽 섹터는 성장할 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얘는 적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2차전지의 성장폭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왜 적자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년도 2020년도 성장할 거고 21년도도 성장할 거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24,000원대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면 잘못하신 거고,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도 잘못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역배열권역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역배열권역 받고, 두 번째, 역배열권역에서 추가 매수, 뭔가 바닥을 탈피할 것이다라는 그 뭔가 암시를 해줄 만한 게 없어요. 거래량이 급증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흐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손실권역 20%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비중 50%.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실적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좋은데 불구하고 얘는 적자가 나왔던 거, 그게 문제예요. 흑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을 거예요. 뭐냐, 흑자 폭이 좀 줄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걸로 봐요. 근데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회사의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적인 뭐 매수라든가 혹은 매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아마 벚꽃은 펴야 될 겁니다. 예, 그 정도는 여유를 좀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일단은 벚꽃 필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더 몇 달의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 종목 고민 좀 들어드리고 있어요. 네, 종목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내년을 대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짜야 좋을지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돼요. 반드니에 샵 4989 적으시고 내용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하겠습니다. 6489번님이 보내주신 엔지스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430원이시고요. 마찬가지로 비중이 좀 있으세요.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 5,580원, 오늘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15% 가까이 넘게 좀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네요. 자, 어떤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멘토님? 제 회사 뭘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이에요. 죄송하지만. 왜 올라갔죠, 얘? 제가 묻고 싶은데. 자, 하나씩 봅시다. 뭐 하는 회사인가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은데.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커넥티드 카, 뭐 이런 거 사업이래요.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클러스터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 실적은 적자, 재무구조 별로고요. 주당 자산가치 800원. 근데 얘는 5,000원대. 미친 주식이네요, 이 주식.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하고 증권 CB 발행했었고요. 전환사채 발행했고요. 전환사채 별거 발행을 다 했네요, 보니까. 발행 후 사채 취득을 했고, 여기 공시 있네요. 공급계약 공시. 한번 봅시다. 18.84% LG전자에 7억 9천 인베디 내비게이션 개발 계약 체결. 글쎄요, 이거 참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벤처금융 보호예수도 있고, 이거 뭐 됐고, 사채 발행 겁나게 했고. 자, 보자고요. 여기 전환가액 5,800원대 청구기간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2월달에 6,000원대 130억 대기 중이고, 2019년부터 7,500원대 대기 중이고, 물량 뭐 쏟아질 거 대기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전환가액이 조정이 좀 됐을 거예요, 단가 보게 되면. 자, 차트로 돌아가서 봅시다.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성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 라고 하기에는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자율주행. 제가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 바로 될까요? 전 자율주행 바로 안 된다 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완전 자율주행. 안 된다고 봐요. 5G 통신망 쫙 다 깔려야 되죠.
그다음에 그 기술도 해야 되죠. 아마 도로 정비 다시 해야 될걸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된다? 가까운 미래이긴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6,430원, 50%. 이거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라면 잘못되신 거고 61선 깨지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61선 깨지면 전 아니라 봐요.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기업이에요. 정말 고평가예요. 정말 고평가. 울트라 초캡션 고평가. 재무구조가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무구조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돈은 겁나게 땡겨서 쓰고 있고 저는 이 종목 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도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아직까지 이게 이 회사의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까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관도 전혀 없고 외국인 이쪽은 뭐 검은 머리인지 노랑 머리인지 모를 정도고 제가 봤을 때 검은 머리예요. 노랑 머리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이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61선 깨면 손절 반등 나오면 6,000원대 6,000원 초반 나와도 리스크 관리 비중 너무 큽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61선을 깨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이 61선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48,000원이고요. 35%입니다. 48,000원에 35%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잘 보고 계시네요. 삼성전자 요즘에 계속 오래됐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분할했을 때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비중이 35%인데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그럼 배당 한 몇 번 받으셨겠네? 네네. 한 5번 받으셨겠네요? 중간 계속 배당까지 해서 그죠? 네네. 그럼 그것도 하게 되면 수익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네. 지금 보면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에 단가가 57,500원대였었어요. 17년도에. 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57,200원이거든요. 네. 얼추이 자리 때까지는 왔어요. 매물대예요, 이거. 그럼 저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땐요, 어머니. 이거 쉬어가는 건 쉬어간다 치고 일단 배당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를 한번 넘겨본다? 이게 단기로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한 목표가가 있어가지고. 목표가가 얼마 하신대요? 8만 원이요. 얼마? 너무 큰가요? 8만 원. 8만 원. 그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 8만 원은 글쎄요. 이건 저의 능력치를 넘어가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 8만 원은 모르겠고요. 제가 보이는 건 6만 원대 후반까지는 보여요. 6만 원 후반이요? 네, 6만 원대 후반까지는 보이는데 8만 원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못 갈 일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면. 그죠? 네. 근데 어머님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다니까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잘 참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가져가도 좋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단기 고점권역에 좀 있어서 쉬어갈 거예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쉬어간다는 말씀 좀 더 내려왔다가도 그렇죠. 예. 네. 좀 가격 조정이 나오든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간에 지금 보면 이격이 이제 많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때 되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가 있으신 만큼 일단 좀 더 가지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조정이 있으면은 얼마까지 좀 내려올까요? 글쎄요, 이 친구 많이 뭐 빠져야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5%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5%? 한 5만 3천 원대 초중반? 뭐 그 정도까지는 눌림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고점이 나왔다, 눌릴 것 같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어머니 오래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 기관 쪽 좀 매도가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네. 매도 나오고 있는데 매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만큼 4차 산업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몇몇 기업이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살 주식이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향후 미래를 보고 살 만한 주식이 한국에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수익이 나긴 했는데 응?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해서 또 수익 난 거를 또 잡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마냥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 목표한 대로 8만 원 좀 놓고 한 6만 7 후반대까지 한번 갖고 있어 볼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머니. 내년도에 삼성전자 괜찮을 거예요. 네, 그것까지 가야 되겠네. 그냥 좀 더 가지고 가보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예요. 6910번님이 보내주신 일신바이오 매수가는 2,4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문자여서 매수 시점이 현재 알 수가 없는데요. 11월에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설마 그때 딱 들어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멘토님? 11월 달에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30%. 이 친구가 적자는 아닐 거예요. 예, 적자는 아니네요. 재무구조 뭐 부채도 없어요. 주당 자산가치 9,000원대. 뭐 제약바이오로 뭐 이런 걸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잠깐만 요거 좀 봅시다. 대주주의 비중이 32%, 35%, 자사주까지 36%, 유통물량 2,8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걸 보면 이 친구는 이게 차트적으로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인데 이 친구가 뭐가 있을까를 까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2,400원인데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 사업보고서 한번 봅시다. 사업보고서를 좀 보면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럼 여기에 초저온 냉동고 동결 건조기, 플랜트형 동결 건조기 만들고 바이오 장비 전문이란 말이에요. 이화학계기 ISC 이화학계기 수출 전문 업체. 일신바이오 베이스의 전반적인 영업, 해외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장비 쪽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있을까라는 게 아직까지 이게 딱히 보여지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빙기? 냉동고?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동률 뭐 LP 부분에 있어서는 풀가동이네요. 이 LP가 뭐지? 동결건조기의 품목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가네요. 지금 가동률이.
그러면 혹시 다른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계열회사 뭐 볼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적자 구조는 아니에요. 적자 구조는 아닌데 일신바이오가 아마 테마성의 흐름들로도 들썩들썩 거리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하게 되면 죽거든요. 이렇게 죽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차트를 돌리는 그런 모양새들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적자는 안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서 보는 거는 일단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비중이 30%인데 매수가 위로는 한번 갈 거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1차 매수가 말씀드리고 2차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데, 만약에 이거 1,800원, 1,900원 깨진다 그러면 일부라도 리스크 관리 좀 하시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1차, 2차 목표가의 리스크 관리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살펴보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한국콜마 네, 46,700원에 비중 40%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 그리고 네. 예, 오늘 일봉을 보니까 계속 아침에 시초가에 팍 뛰었다가 또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저 외인들이 네. 이 종목이 외인들이 한 2%에서 30, 4, 5%까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알고 싶고, 이게 한일 리스크 때문에 쭉 빠진 주식이라서, 네. 그래서 내가 9월달에 들어갔거든요. 9월달에 네. 들어가서 이 그래프를 그 차트를 보니까 한 이틀 또 푹 오르다가 이틀 또 푹 꺼지고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그 문제도, 그 패턴도 좀 한번 차트 보시고 전문가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올라가 한 이틀 빠질 때 또 네. 샀다가 4만, 그때 4천 얼마에 샀다가 또 4만 한 7천 얼마에 팔아가 한 두 분 해갖고 수익은 좀 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46,700원에 샀는데 좀 어째 될란가, 어디까지 이거 좀 올라오겠나,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괜찮겠는지. 네, 알겠습니다. 뭐 수급이랑 차트상까지 이미 다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비중도 40%의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멘토님 얘기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강아지 종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좀 혼내고 계시네요. 예. 아버님 둘이, 괜찮습니다. 강아지하고 둘이 같이 있습니다. 아, 강아지하고? 네. 아, 괜찮아요. 강아지 그렇게 혼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짖게 내버려 두세요. 네. 그 한국콜마를 아버님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일단 이게 밀리게 됐던 계기가 반일 감정 요 부분들 때문에 한번 밀렸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이 이 화장품주들이 못 봤던 게 여전히 사드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쪽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게 있었고, 세 번째 최근에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 있어서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셨어요? 네, 네, 네. 일본한테 좀 넘어가고 있죠. 네,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46,700원인데 요거를 매수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좀 그나마 괜찮게 나와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OEM, ODM 쪽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성장은 괜찮고 내년도에도 약 한 20% 정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봐야 될 부분들은 그거인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있어서 한한령이 어느 정도 풀리느냐,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일본 쪽하고 요번에 뭐 회담이든 이게 좀 풀리면 좋아질 거라 했는데 전문가님은 또 중국 쪽.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국 콜마가 지금 네. 그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대박을 치려면 일본에서 대박을 치는 게 나아요? 중국에서 대박을 치는 게 낫겠어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 쪽이 네, 훨씬 더 중국이 낫겠죠. 낫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예, 예. 일본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급락이 나왔던 그 부분들하고 네. 한한령 부분들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하고 따져보게 되면 네. 저는 오히려 일본 쪽보다는 한한령이 더 호재로 확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하고 단독으로 또 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에 만약에 한한령에 대한 얘기, 뭐 아버님 말씀처럼 한일 관계도 이렇게 탁 되고 한한령도 탁 해제되고 그러면 한국걸만 더 좋겠죠. 호재성 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비중이 40%세요. 네. 아직까지 이 친구는 방향성이 결정된 부분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난 이게 이제 비추세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밑에까지 같고요. 떨어지진 않겠죠. 더 밑으로. 밑에 하향 추세는 어떻게? 뭐 지금 10월 달에 39,000원대까지 밀렸잖아요. 4만원대 무너졌어요. 예, 근데 예. 요것은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40% 비중이시니까 추가 매수는 차라리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쪽으로 좀 보세요. 다른 쪽으로. 다른 거로 예. 네, 차라리 지금 보게 되면 뭐 IT 쪽 섹터도 괜찮은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콜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도주에 들어가질 못해요. 주도 섹터가 아니에요, 화장품은. 예. 그리고 젠백스 에헤이! 천만 젠백스 아버님 그런 거 대응 못 하실 것 같으면 젠백스 비약바이오 하지 첫날 마시고. 뛸 때 뭐 안 사고 이튿날 뛸 때 샀다가 그날 오후에 도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막 들썩들썩 뭐 날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예. 차라리 뭐 다른 종목 나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할 거야. 그럼 고배당 가치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럼 더 고배당 낫고. 같으면 KTNG 괜찮습니까? KTNG. 전 KTNG는 별로예요. 아, 차라리 그 고배당 은행 한다, 쪽이나 예. 제가 방송에 보면 은행 쪽 괜찮다, 고배당주 많이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은행 예. 쪽도 괜찮고 오히려 저는 산업재 쪽보다는 은행 쪽이나 증권 이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KB나 이런 것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KB금융 예, 같은 예. 경우 하나금융주도 예. 많이 올랐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보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아마 한국전력이 아마 그 전기세 인상하게 될 거예요. 예, 예.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러면 지수방어 역할로 뭐 한국전력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전 여전히 시각적인 부분들은 IT예요. IT가 여전히 전 좋아 보이고 있으니까 IT 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콜마를 그럼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괜찮다. 콜마는 일단은 방향성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가 맞다고 봐요. 예. 네. 그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콜마. 앞자리 숫자 바뀌어야죠. 5만 원대는 봐야 되겠죠. 5만 원대 중반짜리 때는 흐름들 나올 것 같아요. 5만 원 중반. 네,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C 코롱 PI. SKC 고롱 PI 매수가와 비중 부탁드릴게요. 예, 32,700원에 30%요. 예. 32,700원에 30% 시고요. 이 종목 혹시 전에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한번 받아봤던가 전문가님한테 어쨌는가 모르겠네.
아, 받긴 받았는데 저희 방송인지 아닌지가 지금 확실치 않으세요? 이게 계속 네 이거 36,500원인데 못 팔아가지고 내리고 있어서 그냥 계속 갖고 와면 좋을라는지 어쩔라는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아이, 참말로 난 전문가님 그때 그냥 패스 사랑하는데 못 사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네. 돈이 그죠, 없어가. 어머니? 예. 이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성경 구절에 나온다고 해요. 예. 근데 MC 넥스는 29,500 그냥 내놨더니 홀랑 팔려버려가지고. 절반만 팔라고 했잖아. 에? 어머니 단골이시네? 아니, 그런 게 그게. 그러니까 절반만 팔라고 하면 왜 자꾸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말을 전문가님이 들어먹지를 않지? 어? 전문가님이 잘해준 게 또 이렇게 자꾸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그 절반만 파시라니까 홀라당 다 팔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게 말이 그냥 내놔봤더니 그냥 금방 팔리더란 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 어머니 그게 속이 상해서. 막 말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달려가는 말에 모가지를 팍 쳐버리냐고 그냥 확 이렇게. 그런 게 말이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뭐를 사야할란가 몰라. 어? 그 돈 파는 거 있는데 뭘로 사야할란가 모르겠다고. 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열심히 찾아봐요. 그래서 되지. 테스나 저기 서진 시스템이나 사면 안 될까 여쭤보려고 한번 좀. 떠보지 말고 엄니한테는 종목 안 줄게요. 예, 알았슈. 예. 자, 일단 보면 SKC 코롱 PI가 네. 징그럽게 안 올라가긴 해요. 근데 36,000원대까지 갔는데 어머니가 이거 못 파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36,500원인가 갔었는데. 요날 어머니 잠깐 자리 비었죠. 예, 그죠? 그죠. 꼭 이게 잠깐 비우는 사이에 이게 꼭 이래요. 그죠? 그런 게 말이요. 안 팔릴 건 팔리고 한 장은 없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돼요, 어머니. 좀 기다렸다가 기다려봐야 되고요. 네. 아직까지 뭐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예. 어머님이 뭐 매수를 하신 부분들 뭐 테스나 얘기를 하는데 테스 많이 올라갔잖아요. 좀 이격 벌어지니까 이건 좀 쉬어야 돼. 그런 게 전문가님이 14,000원대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돈 없어서 못 사고 그냥 그지? 보고만 있었네. 예. 기가 막히죠, 어머니. 예. 그러니까 이 방송 계속 진짜 봐야죠. 전문가님이 딱 맞추더라고. 제이스텍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왜 보고만 있냐고. 나 같으면은 매도해서 샀겠어. 돈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종목 줄여서라도 샀어야지. 그런 게 잘못, 그냥 그런 게 말이고 그냥 참말 NK맥스 그거 팔아갖고 샀으면 될 거냐. 못 팔아가지고 엔스야. 자, 일단은 서진 시스템은 어머니 이게 5G예요. 예. 5G인데 어머니 이거 사시려고 이걸 살까 그 고민 중이시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제 서진 시스템 회사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이 친구는 예. 껍데기 만드는 회사예요. 껍데기. 아, 그래요? 그 중계기에 이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그것도 기술력이 필요해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여름에 겁나게 뜨겁잖아요. 태양열. 그죠? 예. 그때 그거 온도도 제어하고 막 그러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서진 시스템도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건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적인 게 보게 되면 그 매출 부분에 기타 매출 실적이 잡히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변수인데 요게 잘 되면 서진 시스템은 일단은 신고가 한번 날 것 같아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요거를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요. 어머니 따라 눌릴 때 들어가지 사요? 말고 예. 한 26,700원 밑으로 아, 예. 그쪽으로 오면 그때 그냥 툭툭 받아요. 예. 아이고, 참말 고맙네요. 성투하시고요. 테스보다 이게 더 낫겠지요? 모르겠슈. 테스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머니.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건 못 사겠어.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예. 어머니가 기다렸고 관심 있게 본다고 하니까 그거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아예 참말이야 너무 고맙죠. 그냥 성공 투자하시고 어머니.
예,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SKC 코롱 PI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신청했지만은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색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방법 매우 쉽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무료 리딩도 받으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쭤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유튜브 통해서 동영상으로 함께 주식 공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 당연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한 팁까지도 정말 놓칠 수 없는 알짜 정보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거 챙겨가시려면 오픈 채팅방과 유튜브 다 구독 버튼 다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챙겨가 보세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이네요. 저희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